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시장 중 한 곳인 태국 방콕의 짜뚜짝 시장 투어를 해볼 거예요.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짜뚜짝 시장은 식물 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주말에만 문을 여는 방콕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없는 게 없는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평일엔 문을 닫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은 식물만 파는 시장으로 변하는데, 이 식물 시장이 식물 애호가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짜뚜짝 시장이 꽃시장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번 태국 식물 여행은 돼지 아빠님과 율마님, 그리고 식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제 친구, 이렇게 넷이 함께 했는데요. 식물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재미있어할 정도로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식물 덕후 삼총사는 짜뚜짝 시장을 4시간에 걸쳐 3바퀴 정도 돌았는데, 당연하게도 제 친구는 한 바퀴만 돌고 나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메인 점포들 중에서도 운영 중인 곳이 많고 여러 먹을거리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가족여행을 하는데 식물 덕후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어렵지 않게 차를 댈 수 있고, 지하철 출구 중 하나가 꽃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짜뚜짝 시장은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 일정 계획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정확한 주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위치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국 식물 여행 컨텐츠는 4편 정도의 긴 영상과 8개의 쇼츠 영상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첫 영상인 짜뚜짝 시장이 2편, 그 외 다양한 식물 명소들과 식물들도 소개해 볼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짜뚜짝 시장 1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물은 사막의 장미 또는 석화로 알려진 아데니움이에요. 요즘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아데니움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아 꽃 확인이 안 된 개체들은 꽃사진을 함께 꽂아두어서 마음에 드는 품종을 고를 수 있게 해두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아데니움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가격이 200에서 300바트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도 큰 겹꽃의 예쁜 아데니움이 빨리 보급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무늬를 가진 산세베리아와 스투키입니다. 잎의 색감과 무늬 패턴이 다양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소형종부터 대형종까지 크기 차이도 많았는데요. 무늬의 화려함 정도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개체의 경우 800바트, 한눈에 봐도 화려해 보이는 개체의 경우 1500바트입니다. 산세베리아가 다양한 무늬와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면, 스투키의 경우 가지각색의 귀여운 모습으로 매력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키우는 호야 사라왁입니다. 전 세계의 호야 중 잎이 가장 큰 품종인데요. 이 모습이 아직 청소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800바트로 한화로 3만원 정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작은 삽목묘가 현재 3만원 정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식물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키우는 사라왁도 얼른 잎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크로톤입니다. 일반적인 크로톤의 경우 한국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크로톤들은 잎의 모양도 더 다양하고 유독 색감이 엄청 쨍합니다. 특히 노랑 무늬 부분이 반딧불이처럼 빛이 나는데 영상으로는 잘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가격은 350에서 500바트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로톤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크로톤에 조금 빠져든 것 같습니다. 반다와 링코스틸리스예요. 공중에 뿌리를 뻗으며 자라는 난과 식물 중 하나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난과 식물이 많이 판매되지 않아서 의아했어요. 화려하고 큰 꽃을 피워서 인기가 높은데, 무엇보다도 꽃잎이 두텁고 개화 기간이 길어 코사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격은 2000바트로 태국 물가치고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품종에 따라 꽃의 향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향기로운 향을 가진 개체도 있습니다. 절화는 꽃대 하나에 40바트에 판매되고 있어요. 다양한 무늬관엽 식물을 파는 매장도 있었어요. 그중 크림 몬스테라의 눈길이 많이 갔는데요. 어느 정도 성장하여 찐잎을 보여주는 중묘가 300바트예요. 크림 몬스테라의 정식 이름은 타이 컨스틸레이션으로 태국에서 육종된 품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아직 어린 작은 유묘가 250바트인데 중묘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매장은 아디안텀 교배종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디안텀 잎이 꼭 파슬리처럼 갈라져 있어 포슬포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는데 사장님이 작은 차이들이 있다고 신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튼 그 작은 특징들에 따라 1500바트, 2000바트, 2500바트로 차등이 있어요. 아디안텀은 포자로 번식을 하는 식물로만 알았는데 교배가 된다고 해서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칼라디움도 볼 수 있었어요. 열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겨울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자란다고 해요. 잎의 색감도 다양하고 무늬 패턴도 다양해서 좋았는데 세부 품종 이름을 따로 표기해 두지는 않아서 그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가격은 50바트짜리와 80바트짜리가 있는데 80바트짜리는 3개를 사면 2000바트로 깎아주고 있어요. 여기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면 깎아주는 문화가 있나 봅니다. 항시 저면 관수를 하면서 키우면 좋다는 꿀팁도 배워왔어요. 몬스테라 두비아와 스킨답서스 유묘들이에요. 두비아는 어렸을 때 스킨답서스처럼 자라다가 성체가 되면서 몬스테라 본연의 찐잎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식물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비슷해서 함께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두비아와 스킨답서스는 아닌 것 같고 무늬를 가지거나 다른 특징을 가진 품종들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모두 2000바트예요. 이곳에서 한눈에 반한 녹색 무늬 푸밀라입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얀 무늬를 가진 그 푸밀라의 초록 버전이에요. 혹시나 싶어 피쿠스 푸밀라가 맞는지 여쭤보았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고판 포함 150바트로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혹시 태국에서 식물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얘 좀 꼭 데려와 주세요. 무늬 신고니움이에요. 한국에도 흰 무늬를 가진 신고니움이나 핑크 신고니움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색감을 가진 신고니움들이 많았어요. 제가 키울 때는 너무 웃자라기도 하고 잎이 잘 타버려서 지금은 키우지 않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 품종을 데려다 키워보고 싶기도 합니다. 품종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없고 모두 2000바트예요. 근경 베고니아와 목베고니아들도 볼 수 있어요. 주로 근경 베고니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근경 베고니아들도 이렇게 모아두니까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목베고니아를 훨씬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목베고니아 품종이 적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근경 베고니아는 50바트, 목베고니아는 80바트예요. 매장 뒤쪽에 검붉은 잎에 흰 물방울 무늬를 가진 신품종 목베고니아가 보여서 살펴봤는데 작은 삽모기가 200바트, 어느 정도 성체가 된 개체가 1200바트로 이미 보급이 된 목베고니아들에 비해선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구근 식물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겨울이 없는 나라다 보니 구근 식물이 잘 살 수 있을까 의아해하며 살펴보았는데 주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아마릴리스 계통의 식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리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곤 해도 너무 덥기만 하면 꽃을 피우지 않거나 구근을 잘 성장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알뿌리의 크기는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릴리스의 경우 구근 한 구에 150바트예요. 아프리카 감자로 유명한 스테파니아 에렉타입니다. 아프리카 괴근 식물에도 특징에 따라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스테파니아 에렉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작은 사이즈의 에렉타는 40바트, 주먹보다 큰 사이즈는 100바트로 한국에 비해서 너무 저렴했어요. 저는 현재 에렉타 한 종류만 키우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 괴근 식물들도 좀 더 데려와서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덴드로비움 아노스문 교배종입니다. 아노스문은 줄기가 아래로 처지며 자라는 폭포수 석곡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이 아노스문을 모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배종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과의 교배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생육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듯 하지만 150바트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식물원에서만 보던 해고고사리입니다. 야자수 혹은 소철처럼 목대를 형성하며 자라는 나무고사리의 한 품종이에요. 현재는 자생지에서도 그 개체수가 적어져서 해외로의 수출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다 큰 성체가 2500바트, 뿌리가 거의 없는 작은 개체는 100바트예요. 현지에서는 나름 강건한 식물로 작은 화분에 심어 키우거나 뿌리를 거의 잘라서 옮겨 심어도 잘 살아간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고사리 마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황금 원숭이털 고사리예요.
이 주먹만한 털 덩어리를 흙 위에 올려두면 멋진 잎이 자라나는 고사리인데 한국에는 소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작은 덩어리가 10만 원을 훌쩍 넘거든요. 태국 현지에서는 덩어리 하나에 40바트, 잎이 나온 개체는 100바트입니다. 대왕 박쥐란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원종부터 교배종까지 정말 다양한 박쥐란 대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만 사장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부 품종명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원종과 교배종에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1000바트 내외였습니다. 박쥐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진짜 놀라실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브로멜리아드예요. 저는 사실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이었는데 다양한 색감의 브로멜리아드를 모아두니 조금은 예뻐 보였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식물이지만 파인애플과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50에서 150바트로 저렴했습니다. 잎 사이에 물을 고이게 해서 수분을 저장하는 신박한 식물이기도 해요. 몬스테라 알보도 여기저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외국인만 보이면 알보 외치시는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알보가 인기가 있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은 잎이 몇 장 달린 개체를 기준으로 350바트인데 몬스테라가 많은 이곳에서는 그닥 귀한 대접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노랑무늬 몬스테라가 조금 더 비싼 편인데 여기서는 똑같이 350바트였습니다. 화원표 호접란도 있어요. 이곳에 오면 호접란도 엄청 많고 원종 호접란들도 많이 구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호접란이 보여서 많이 아쉬웠어요. 화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종된 호접란들만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잘 키우긴 했더라고요. 꽃도 정말 크게 많이 피었고 무엇보다 잎이 하엽지지 않고 많이 달려 있어서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격은 200에서 300바트로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오늘 영상에 처음 등장했던 석화 아데니움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덩치가 정말 자그마한 품종으로 아데니움 아라비쿰이라고 해요. 요즘 한국에도 이 품종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미니미한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잎과 꽃도 일반 아데니움에 비해 많이 작아요. 가격은 100바트로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개체들에 비해 정말 작겠습니다. 장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에서 장미가 잘 성장할까 싶었지만 작은 비닐 화분에 심어진 장미들이 꽃을 바글바글하게 피운 것을 보면 이곳에서도 장미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크기의 장미는 150바트, 살짝 작은 장미 품종의 경우 120바트였습니다. 미니 장미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던 미니 장미와는 화형이 살짝 달랐어요. 꽃잎 자체가 작아서 겹치는 부분이 도드라지다 보니 더 별 모양 같았어요. 미니 장미는 한 개에 40바트, 3개에 100바트입니다. 태국이 열대 관엽식물의 자생지이다 보니 조직배양묘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보편적인 품종은 65바트, 세계적으로 희귀한 변이종의 경우 7,800바트짜리도 있더라고요. 주로 무늬를 가진 필로덴드론이나 안스리움들이 있었는데 성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같이 두어서 우아우아 하면서 구경을 했어요. 병에서 꺼내 순화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스톤 고사리 4종류를 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60바트예요. 일반적인 품종, 프릴이 들어간 품종, 무늬가 들어간 품종, 잎이 조금 넓은 품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덩치에 비해선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보통 이런 고사리들을 거리 화분에 걸어서 쭉 늘어지는 모습으로 연출을 하는데 아마 습도가 높은 편이어서 거리 화분에 걸어 키우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왕 채송화예요. 한국에도 이렇게 큰 꽃을 피우는 채송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곳에 와서 대왕 채송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채송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 품종도 있고 월동을 하지 못하는 품종도 있는데 만약 이 대왕 채송화가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할 수 있다면 홍천 정원에 쫙 심어서 키워보고 싶어요. 화색이 다양하진 않고 4가지 정도 색깔을 볼 수 있었는데 한 포트에 50바트입니다. 자, 짜뚜짝 시장 투어 1탄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담아온 식물들이 정말 많다 보니 나머지 식물들은 2탄에서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